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개인회생과 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아파트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가? 이자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나? 아파트 담보대출이 너무 많은데 지금 아파트 담보대출을 좀 탕감을 받을 수 있는가? 이자를 내면 계속 살 수 있는가? 내 가족들은 계속 살 집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개인회생과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파트 담보대출은 탕감이 되지 않고 변제를 해야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아파트든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부동산 담보가 있는 채무가 있고 담보가 없는 일반 신용채무가 있죠. 카드값이나. 이 채무는 탕감 대상이 맞는데 여기 담보가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빌라 담보대출이 있는 이 채무는 탕감 대상이 아니고 얘는 이자도 계속 내야 되고 나중에 만기가 돌아오면 그 채무 금액을 전액 상환을 해야 됩니다. 여기 담보가 있는 채무를 별채권이라고 부르는데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는 별도로 변제를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채권입니다. 별채권의 예시로는 저당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아파트 살 때 은행에서 담보 잡고 빌려주잖아요. 그게 저당권이고 혹시 전셋집 사시는 분들 계시면 그 전세 보증금을 빌려줄 때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질권을 설정할 때가 있거든요. 그 보증금 채권이란 거에 대해 담보를 잡은 게 질권이 되는 거죠. 이런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으로 탕감되는 게 아니고 매달 이자를 내주다가 만기가 되면 전액 상환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아파트가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간다고 하던데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청산가치가 내 아파트에서 담보대출 금액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순자산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나는 3년 동안 1억 이상을 변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월 277만원씩 변제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려고 그러면 청산 가치가 낮아져야 되니까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실 때 지금 아파트 시세가 얼마니까 이걸 어떻게 낮출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럼 개인회생을 하면 경매도 막아주고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가? 네, 맞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경매도 막아주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데 영원하진 않고 일시적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받으면 그 법원의 힘으로 경매를 막아주거든요. 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매의 경우에는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경매를 중지시켜 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법원에서 100% 받아준다는 보장 같은 건 없거든요. 아무튼 금지나 중지를 받아주는 경우에는 경매를 중지를 시킨다고요. 그러면 나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지.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재판이 인가를 받고 끝나버리면 개인회생 재판은 끝이 났잖아요. 그러면 회생법원은 다시 빠지게 되는 거니까 경매를 넘기고 말고는 채권자인 은행과 여러분의 두 명 사이의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개인회생 재판이 끝난 그 순간부터 채권자인 은행은 경매를 넘길 권한이 생기는 거죠. 물론 경매를 넘길 권한이 있다는 거지 무조건 경매를 넘긴다 그 뜻은 아닙니다. 경매를 넘길 수도 있고 안 넘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인가 후에도 이자를 계속 내준다고 그러면 계속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채무자들이 많은데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자를 내도 그 은행은 경매를 넘길 수 있다니까요. 이게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는 건데 여러분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릴 때 여러분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금융권의 전반적인 연체가 되면 기한이익 상실, 즉 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10년 뒤에 갚기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10년간의 기한의 이익이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기한의 이익이 다 사라지고 상실되고 나는 즉시 변제해야 될 의무가 생겨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담보대출 이자를 낸다 그래도 계좌를 막아버리고 이자 자체를 안 받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경매 넘겨버리려고. 은행은 여러분이 인가를 받아도 경매를 넘길 권한이 있습니다. 은행은 금지 명령이 돼 있는 그 순간 동안만 경매를 신청 못하는 것이지 요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경매를 넘길 권한이 원칙대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자를 낸다 그래도 은행은 싫습니다. 나는 경매를 넘기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나는 이 집에 계속 살아야겠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뒤에도 나는 이 집에 계속 살아야 되니까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경매를 피해서 이 집에 계속 사는 방법. 첫 번째, 은행과 협의를 합니다. 결국은 경매를 넘기고 말고는 은행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은행이 경매 안 넘긴다면 그건 안 넘기는 거예요. 은행이 경매를 안 넘기겠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담보대출을 내준 그 은행이 경매를 안 넘기겠다는데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넘어가는 거지. 단, 여기는 단점이 있는데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수협이나 대부업체 이런 데는 경매를 넘기지 않고 이자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신한, 국민, 하나 뭐 이런 1금융권 있죠. 이런 데서는 이자를 준다 그래도 싫다, 경매 넘기겠다, 그냥 경매로 팔아서 원금 회수해 가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2금융으로 갈아타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2, 3금융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이런 데서는 경매를 넘기기보다는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높은 이자를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경매를 넘기지 않고 협의가 될 수 있으니까 대부업체에서 돈을 5억 빌려서 신한은행에 담보대출 5억을 갚아버리고 이쪽 은행하고 협의를 봐서 나는 개인회생 후에도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도 단점이 있는데 2, 3금융권으로 낮은 곳으로 갈아타버리면 그만큼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그 금리가 1금융보다 2배씩 높아질 수 있는데 그만큼 월 담보대출 이자를 과연 납부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배우자로 바꾸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채무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신용이 멀쩡한 내 배우자를 채무자로 바꾸는 거죠. 그럼 이제 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자는 내 배우자잖아. 개인회생 신청하는 건 나고. 이런 식으로 그 집에서 계속 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은행에서 싫다 하면 결국 끝인 거죠.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쯤 되면 그 집의 사모님도 이미 채무가 많고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주니까 생활비가 필요해서 카드를 많이 끌고 채무가 꽉 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도 신용이 안 좋아서 은행에서 못 갈아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이 좋다 하더라도 은행이 싫다 해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죠. 자, 네 번째, 팔고 보증금에 넣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담보대출이 1억 5천을 끼고 있잖아요. 그럼 팔면 내 손에 5천만 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5천에 월세 100만 원 이런 집을 구하면 서울은 소액보증금 5천만 원은 없는 돈으로 취급하니까 청산 가치가 순식간에 0원이 돼버리죠. 그러면 변제금도 낮게 나오고 내가 살 집도 생기니까 되기만 된다면 가장 좋은 방식이죠. 근데 이것도 단점이 하나 있는데 팔려야 말이지. 요즘 집이 잘 안 팔리잖아요. 팔리면 다행인데 대체로 보니까 공인중개사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발품 많이 파시는 분들이 그래도 빨리 팔아 오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내 일반 채무는 법원에 개인회생으로 탕감받고 담보대출 채무는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하겠다고 이제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경매가 유예된다거나 이자가 감면이 된다거나 연체 이자가 면제가 된다거나 이런 특혜가 좀 있거든요. 다만 이것도 단점이 있는데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6억 이하 부동산의 1주택 그리고 실거주, 단독 소유 이런 것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신청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2분의 1씩 공유한다고 안 받아준 사례가 있고, 전세를 내준 경우에는 실거주가 아니니까 안 된 사례가 있고, 최근에 갭 투자하다 물리신 분들 개인회생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집이 2개 이상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 경우가 있고, 관할법원도 서울, 수원, 창원, 청주, 춘천 이렇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신부기에 협약된 금융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첫 번째 얘기한 은행과 협의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은 은행 담보대출을 해준 그 은행이 동의를 해줘야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에서는 1번 저당을 잡은 우리은행은 동의를 해줬는데 2번 저당을 잡은 대부업체는 신부기에 가입된 금융기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거나, 경매를 영원히 정지해 주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 경매 연기를 해주고 일정한 요건 안에 다시 6개월 정도를 연기해 주는 것이고, 이자 감면은 연체된 이자만 감면하는 것이고, 그냥 이자는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자는 또 최소한 기준금리에 플러스 2.25% 이상은 내라 하니까 적지 않은 이자를 또 내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조건은 신보기 방문하셔가지고 미리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방법도 은행이 거부하면 되지가 않는다. 자, 경매를 피해서 계속 사는 여섯 번째 방법.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5개 방법을 다 써봤는데 다 안 됐다. 은행들이 다 싫다고 내 배우자도 신용이 안 좋고 뭐 더 이상 뭐 갈아타든 바꾸든 뭐 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개인회생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아서 최대한 버티는 겁니다. 어찌됐건 개인회생을 들어가면 금지명령을 받으면 그 집에 대한 경매 절차도 막아주고 가압류도 막아주는 거잖아요. 금지명령을 받아서 버티는 동안은 가압류를 막아버리면 그 집을 팔기도 쉽고 또 경매가 안 되니까 계속 살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개인회생 신청해서 안정적인 지위에서는 그 집을 팔기도 쉽고 또 몇 달이나마 계속 살 수 있다고. 근데 그런 보호장치가 없어버리면 그 집에 막상 경매가 들어와 버린다거나 가압류가 돼버리면 그때 팔고 보증금에 넣는 그 방식도 쓸 수가 없다고요. 멀쩡한 집도 안 팔리는데 그 가압류 등기 돼버리면 그 집을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의 효력으로 금지명령 받고 인가 때까지 최대한 오래 버티고, 정말 오래 버티겠다 마음먹으면 보정연기 신청 계속 내면서 2심 항고심까지 올라가서 계속 그냥 시간을 1년씩 1년 넘게 계속 버티는 거죠. 그리고 경매 절차에 돌입이 되면 경매 절차 들어가서도 어떻게든 경매를 연기 신청하고 최대한 시간을 버티는 거죠. 그 가운데 집값이 다시 오르거나 내가 좀 소득이 높아져서 좀 해결할 수 있으면 다시 은행 가서 협의해서 일정 금액을 변제해주고 계속 살아도 되고, 아니면 최대한 오래 버텼으니까 그때는 경매로 집 팔고 다른 집 구해서
나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내가 집이 있는데 이 집에 꼭 살아야 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가, 경매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 담보대출은 탕감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든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은행하고 협의를 보시든지 은행을 바꿔버리든 채무자를 바꿔버리든 아니면 팔고 아예 경매가 문제 안 되게 보증금에 집어넣고 청산가치와 변제금을 낮춰버리는 이런 방식을 고민해 보시고요. 신분기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도움을 받을 만한 제도이고,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안 된다, 개인회생과 경매 절차를 이용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버티면서 사는 방법을 법률적 조언을 좀 받으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에게 적절한 방법, 잘 맞는 방법을 몇 가지 선택하셔가지고 최대한 한번 버티면서 주거의 안정을 최대한 오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